네, 안녕하세요. 로봇 엔지니어란 누구일까? 이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된 광운대학교의 오정현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그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2019년부터 광운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좀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로봇 학부이면서 로봇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아마 좀 그런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강원대학교가 얼마나 로봇 잘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봇 엔지니어란 무엇인가, 로봇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로봇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로봇과 그리고 로봇을 공부하는 학문, 즉 로보틱스의 개념, 그리고 이 로보틱스를 연구하는 로봇 엔지니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4가지 물품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로봇인 것과 로봇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동 판매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동화된 기기죠. 그 다음에 2번 청소기, 네, 이것도 우리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또 로봇이 붙어 있는 또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로봇이란 말이 과연 붙어 있긴 한데 이게 과연 로봇일까요?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이언맨, 네,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익숙한 그런 이름일 텐데요. 이 아이언맨에서 사람이 이렇게 입고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이것도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다 전부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이런 우리 그런 자동 판매기, 뭐 청소기 이런 것까지 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단 로봇이 과연 무엇이길래 과연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뭐 만화라든지 아니면 영화 이런 데서 로봇 관련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뭐 스타워즈라든지 뭐 아이언맨, 트랜스포머 이런 게 대표적으로 로봇이 나온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막 변신하고 이런 거 어렸을 때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었죠. 혹은 뭐 인형을 가지고 놀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은 이런 형태들이 지금 대표적인데요. 사람 형태의 로봇도 있고요. 혹은 강아지 형태 로봇.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다빈치 로봇이라고 해서 수술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빈치 로봇 앞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수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은 1921년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의 희곡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때 로봇의 어원이 바로 체코어의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인 로보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로봇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그 주변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친구들 같은 개념이었는데 사실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처음에 좀 신기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을 공부하는 학문, 이것을 바로
로보틱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로봇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942년에 소설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로봇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로봇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산업에서 쓰던 로봇들은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있는 로봇이라든지 물품을 조립하는 로봇,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로봇들은 쉬지 않고 계속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하고, 그리고 동작만 처음에 이제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쉽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보다 굉장히 힘도 셉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조립을 할 수 있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그렇게 공장에서 로봇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물건 값이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로보틱스에서 연구하고 있는 로봇은 이런 과거에 있는 그런 조립 로봇이 아니라 바로 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능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조립을 하던,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입력한 대로 동작하는 그런 로봇을 오토매틱 로봇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자기의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듯이 로봇도 주변 환경의 정보를 해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판단 기능이 있는 로봇, 그것을 바로 오토노머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능 로봇은 오토노머스라는 기능이 들어있는 자율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능 로봇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눈이나 귀, 코 이런 것처럼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고, 그 상황 판단을 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자동차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면은 우리가 눈이나 귀 이런 걸 활용해서 차가 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멀리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를 판단해 가지고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위험하니까 빨리 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런 과정을 이제 따라서 앞부분에서는 센싱, 그래서 이제 로봇이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그리고 그 외에 뭐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거리 센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한 후에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로봇도 상황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에 맞도록 로봇을 움직여서 행동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지능 로봇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능 로봇은 외부 환경을 인식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동작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단순 작업을 반복하고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사람처럼 지능을 갖춘 로봇이 되는 거죠. 특히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로봇의 지능화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어요. 안내 로봇, 감시 로봇, 뭐 소셜 로봇, 가정용 로봇 청소기,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로봇들이 막 이제 발전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로봇 엔지니어가 그러면은 과연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로봇 엔지니어는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로봇을 막 만들어내고 조립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하드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을 해서 바로 로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드웨어는 바로 이제 한마디로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의 구조를 만들고 이 로봇이 움직이기 위한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는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직접 로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이라든지 전기공학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로봇의 두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든지 프로그래밍을 해서 로봇이 마치 인간과 같이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이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로봇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야와 걸쳐 있고요. 지능, 동작 제어, 제어 시스템, 설계, 센싱 이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 즉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인지과학, 전기전자, 기계, 그리고 심지어 로봇을 이제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공학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분야들이 융합하여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에 이은 로봇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서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로봇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임도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봇 엔지니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은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막 어렸을 적부터 로봇을 하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 같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로봇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냥 이제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재밌어 보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또 미래의 성장성이 좀 큰 분야라서 그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롤모델은 사실 이제 그냥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묵묵히 그냥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다 저의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로봇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로봇으로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치 그 로봇이 사실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미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왼쪽부터 양말을 신고 그런 자기 루틴이 있어서 그런 거를 했을 때 경기가 잘 풀리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로봇을 실험하기 전에 항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실험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던 것 같아요. 역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게 책상 앞에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로봇을 움직이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로봇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망가지기도 하고요. 움직이는 로봇을 하다 보면은 그 로봇이 가끔 폭주해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돌진해가지고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 대신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예상해가지고 미리 안전장치 잘 만들어 놓고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래서 로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동작을 했을 때 굉장히 그런 성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로봇이 잘 동작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동작을 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마치 그거는 이렇게 제가 뭔가 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교육시켜가지고 걔가 잘 배워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그럴 때 보람이 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했던 로봇 중에 생체 모방 로봇이어가지고 곤충과 같은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초소형으로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걸 다루기가 힘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잘 동작해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좀 많이 보람차고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로봇인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이라는 거는 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목표가 생기면은 사실 할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목표를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성과를 이뤄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 중에 이제 이것저것 막 조립해보고 분해해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당연히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멋있는 로봇, 더 잘 동작하는 로봇을 만들려면은 그런 수학이라든지 과학 그런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더 복잡한 로봇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학이랑 과학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전공 과목들, 다양한 교과목들을 이렇게 잘 공부를 해서 그런 기초를 닦으면은 이제 나중에 대학교 와서 더 멋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은 하나의 분야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들이 같이 종합되어서 만들어지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로봇을 만들 때는 혼자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을 잘 갖춰야겠지만 나중에 실제 로봇을 만들 때는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의견도 잘 교류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로봇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더 재밌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